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 로마 먹거리 관련된 거에 이어 로마에서의 항공, 숙박, 그리고 기념품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먼저 저희는 라이언에어를 이용하고 갔기 때문에 라이언에어 체크인 데스크에 갔고요. 온라인으로 미리 체크인을 했는데도 유러피안이 아니면 비자 체크를 공항에서 먼저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언에어를 통해 여행하시는 한국분들이라면 체크인 시간보다 여유롭게 공항에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외국인 비율이 꽤 있기 때문에 줄이 금방 길어지거든요. 체크인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짐 같은 거는 다 셀프로 붙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비자 체크가 필요했기 때문에 체크인 데스크로 가서 짐을 붙였어요. 참고로 라이언에어는 기본으로 제공하는 짐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로 구매를 한 거고요. 저는 체크인 데스크에서 체크인을 했기 때문에 프린트가 된 보딩 패스를 가지고 이제 시큐리티를 통과하러 갑니다. 남편은 비자 체크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온라인 체크인 할 때 썼던 QR코드로 보딩 패스를 사용했어요. 라이언에어는 저가 항공이기 때문에 시큐리티로 가는 곳과 끝에서 끝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유 있는 시간 준비해서 공항에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더블린 공항의 면세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입구 쪽에는 화장품과 향수를 파는 브랜드들 상점들이 있고, 안쪽으로 점점 들어갈수록 음식이나 기념품 거리, 그리고 의류를 파는 곳들이 나와서 이 점 감안하셔서 면세 쇼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술 파는 곳인데 면세점 술이 엄청 싸거든요. 그래서 챙겨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근데 여행을 할 때 EU 안에 여행하시는 거면 가격이 좀 덜 싸지고 EU 밖으로 나가는 거면 좀 더 싸져요. 그래서 한국 같은 곳 가실 때 사가면 좋습니다. 이 밀카도 사람들이 진짜 많이 먹는 거고 맛이 여러 가지 있어서 기념품으로 가져가기 좋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건가? 한국 갈 때 사갔는데 낱개 포장이 되어 있어서 회사 사람들한테 주기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기념품으로 좋은 아일랜드가 이렇게 써 있어요. 미안. 자, 여기는 아일랜드의 기념품을 살 수 있는 공항의 공간인데요. 여기서 후드티부터 시작해서 스포츠 저지랑 티셔츠까지 다 팔고 있고, 대부분은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초록색 혹은 기네스를 관련해서 받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일랜드의 기념품으로 사갈 수 있는 자석들도 많이 팔고 있는데 그렇게 가격이 싼 편은 아니에요. 하나에 5유로가 넘고 3개에 12유로에 팔고 있는데 아일랜드는 그렇게 관광으로 유명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기념품을 사려면 기념품 샵에서 사야 되는 거라 비슷비슷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 반지가 클라다링이라고 하는 건데 아일랜드의 도시 중에 하나인 골웨이에서 유래한 전통 반지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나 주변 친구들한테 주기 좋은 기념품입니다. 더블린 공항에는 이렇게 양심껏 돈 내고 가져가는 물들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1유로였는데 벌써 올랐어요. 저기다가 돈을 넣고 가져가면 됩니다. 양심껏.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전자제품을 파는 공간도 있는데 다양한 모양의 충전기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사용 가능한 변환기나 플러그들도 같이 팔고 있으니 집에서 챙겨오지 못한 물건이 있으시다면 여기서도 구매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부츠라는 드러그 스토어가 있어서 미처 챙겨오지 못한 샴푸나 위생용품이 있으시다면 여기서 구매 가능합니다. 또 면세 쇼핑에서 빠질 수 없는 선글라스 샵도 있어서 다양한 브랜드의 선글라스 쇼핑을 즐기실 수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오면 아침 식사 같은 거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버틀러스도 있고 카페랑 간단한 샌드위치 같은 거 팔아요. 시간이 30분 정도밖에 없는데 줄도 길고 음식
나오는데 또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니까 그냥 일단 게이트 쪽으로 걸어가 보려고요. 여러분, 그리고 시큐리티 통과할 때는 원래 그 액체 같은 거 다 지퍼백에 넣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지퍼백 공항에서 제공하는 걸로 썼어야 됐는데 지금은 그냥 저는 오늘 그냥 집에서 가지고 온 지퍼백에 그대로 했거든요. 근데 괜찮았어요. 그리고 비자 체크하러 갔을 때는 그냥 여권만 주면 됐었고 비자 따로 확인 안 했어요. 다른 나라의 공항들 혹은 다른 저렴 항공사들이 다 그렇듯이 저렴한 항공사들의 게이트는 항상 공항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항에서 쇼핑하실 때 거리 같은 것도 다 생각하셔서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번에 그래도 빨리 온다고 빨리 온 건데 비자 체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시간이 막상 촉박해졌더라고요. 라이언에어 게이트 주변에 이렇게 음식을 파는 펍도 있었는데 저희는 갈 시간이 안 되어서 그냥 샌드위치로 대충 때웠습니다. 보딩합니다. 라이언에어는 추가금 안 내면 랜덤 자리 선택이라 남편이랑 따로 앉아서 가요. 비행기에 다 보딩을 했는데 꽤 늦게까지 제 옆자리가 안 채워지길래 설마 비는 자리인가 하고 엄청 기대했는데 진짜로 옆에 아무도 안 타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이륙이 다 끝난 후에 남편이 제 옆자리로 와서 같이 앉아서 갈 수 있게 됐어요. 저희 지금 내렸는데 저희가 내려서 들어온 곳이랑 다음 비행기 탑승구 문이랑 똑같나 봐요. 공항에 딱 들어왔는데 그 앞으로 사람들이 줄 막 서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신기해라. 저희는 로마 공항에 왔고 이제 짐 찾아서 가려고요. 여기는 도착인데도 듀티프리가 있어요. 아마 탑승구랑 내리는 곳이랑 게이트가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 공항에서의 입국 심사는 국적별로 나눠져 있는데 한국 여권은 자동 입국 심사가 가능해서 그 줄을 따라가시면 되고 남편은 EU 시티즌이라서 EU 줄로 따로 헤어져서 갔습니다. 자동 출입국 검사라서 질문이 많진 않았는데 그래도 줄이 꽤 긴 편이었어요. 제가 최근에 여권을 새로 받았는데 새 여권에 받는 첫 도장입니다. 지금 공항 밖으로 나왔고 온도는 한 30도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입고 있던 외투 다 벗고 가방에 집어넣었어요. 공항에 딱 내렸을 때 공항은 일단 되게 깔끔하고 좋은 편이었고 도착 그쪽으로 나오니까 좀 그냥 더블린 공항 느낌이었어요. 버스 셔틀을 어디서 타야 될지 몰라가지고 당황하다가 그냥 밖에 나와봤더니 사인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터미널 3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그 셔틀버스는 웹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정류장 12번에서 타라고 해가지고 가고 있어요. 저희가 타는 버스는 저거예요. 버스 셔틀 C버스. 버스는 다들 아실만한 그런 고속버스, 일반 버스였고 고속도로 내내 이렇게 꽃이 피어 있어서 예뻤어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다니는 택시들은 이렇게 아주 작은 사인만 앞에 있더라고요. 신기해서 찍어봤어요. 그리고 잠깐 이렇게 풍경을 보여드리자면 로마에는 아직 이런 구멍가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신호등이 화살표가 이렇게 귀엽게 되어 있어서 이것도 너무 귀여워서 찍어봤어요. 첫 지하철입니다. A로 시작해서 C로 환승할 거예요.
엄청 깊게 내려갑니다. 저희는 로마에 3박 4일을 있을 예정이었고 버스나 지하철을 좀 이용할 것 같아서 이탈리 시티파스라는 어플을 이용을 했어요. 72시간 동안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한 거고 결제를 미리 하시면 이메일로 다운 가능한 링크랑 설명을 받게 되는데 처음에 다운받으신 파일을 열어보시면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야 하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복사해서 가보시면 이런 페이지로 안내가 되는데 결국에는 어플을 다운받아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앱스토어에 가서 드롭티켓이라는 이 어플을 다운받으신 후에 초기 설정을 마치고 나면 처음 문서에 있었던 코드를 복사하는 칸이 나와요. 처음에 다운받은 문서에서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주신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타입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건지를 선택을 해야 하거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노선이 이탈리아어로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하철 A에서 B 노선으로 갈아탈 거기 때문에 가장 위에 있는 옵션을 선택해 줬습니다. 선택을 하고 옆에 있는 밸리데이션을 누르면 이렇게 QR코드가 나와요. 이렇게 QR코드가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제시되는 동안에 QR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개표구를 찾아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면 게이트가 열리고 그렇게 지하철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산 교통카드 있잖아요. 그거 후기를 잠깐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그게 인터넷이 필요하더라고요. 한번 찍을 때마다 경로가 바뀌면은 다시 인터넷에 연결해서 밸리데이션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호선에서 3호선을 타겠다 하면 그때 한번 바꾸고 3호선에서 4호선으로 갈아탄다 하면 또 바꿔야 되는데 그때 인터넷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하라서 그런지 인터넷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애먹었거든요. 그래서 좀 비추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가 볼거리들이 여기저기 다 붙어 있어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크게 없더라고요. 저희는 호텔이 시티 쪽에서 한 1시간 정도 와야 돼가지고 그거랑 여기저기 보러 다닐 생각에 교통을 3일치를 무한으로 해서 끄는 건데 잘 안 터지는 것도 좀 그렇고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별로 비추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개찰구에서 이렇게 QR코드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불편함도 있더라고요.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시는 게 아니시라면 지하철역 안에 있는 티켓 머신을 통해 표를 끊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용해본 방법은 아니지만 애플페이나 삼성페이 같은 디지털 월렛으로도 개표구에서 바로 결제가 가능한 것 같았으니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버스 스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로마 버스 중에는 이렇게 작은 버스가 많더라고요. 너무 귀여워. 저희는 똑같은 어플로 버스도 이용을 해봤는데요. 앞문으로 승차 후에 기사님을 지나쳐서 왼쪽으로 보시면 티켓을 태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월렛으로도 가능한 것 같았는데 보니까 현지 분들은 뒷문으로도 자유롭게 승차를 하시고 아무도 돈을 내고 타지 않으시더라고요. 기사님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해서 도대체 왜 아무것도 안 내고 타는 건지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차 버튼은 한국과 똑같이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이 정류장에 하차를 하게 되면 이렇게 버스 천장 중앙에 빨간 문구가 나와요. 버스에 방송이 나오긴 하는데 이탈리아어로만 나오고, 이게 정류장 이름인지 그냥 안내 방송인지 모르겠어서 구글맵으로 확인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안 그러면 놓칠 수도 있을 것 같고, 신기하게 아무도 티켓을 보여주거나 태그를 하지 않아요. 지하철에서도 느꼈지만 엄청 무임승차가 많은 것 같아요, 로마에는. 그리고 앞문 말고 뒷문으로도 막 타고 내리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신기해요. 여러분, 로마에는 지금 지하철 A라인이 공사 중이라서 일요일 날은 일찍 닫는데요. 9시면 닫는다고 해가지고 집을 어떻게 가나 했는데 급하게 화장실 쓰러 들어간 젤라또 샵에서 말해주기를 버스가 MA라는 그 메트로 A라인이거든요. MA라는 버스가 A라인을 다 가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MA 버스가 이제 지하철 역들에 다 데려다 준다 해가지고 저희는 MA 버스를 타고 MC로 갈아타는 라인으로 지금 와서 지하철을 막 타려고 합니다. 혹시 일요일에 로마 오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텔로 찾아가고 있어요. 저희는 시티에서는 거리가 좀 떨어진 호텔 로마 톨 벌가타라는 호텔에서 묵었는데요. 호텔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고 리셉션도 이것저것 할 것, 쉴 곳 많게 굉장히 잘 만들어 놨고, 항상 사람이 이렇게 커버를 해주셔서 서비스도 굉장히 괜찮은 편이라고 느꼈어요. 근데 다만 시티에서 1시간 정도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해야 하는 거리감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체크인을 할 때 직원분께서 지금 호텔에서 여러 명소까지 어떻게 가면 좋은지 지하철 노선도를 펼쳐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가고자 했던 트레비 분수를 포함해서 바티칸 뮤지엄이랑 콜로세움까지 갈 만한 곳들을 하나하나 다 추천을 해주셔서 정말 서비스가 좋다고 느꼈습니다. 방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냥 깔끔한 중간 정도 크기의 호텔 룸이었고 3박 4일 정도 묵는 커플에게는 딱 좋은 그 정도의 크기였어요. 이렇게 더블 베드 하나랑 양쪽에 베드사이드 테이블, 벽걸이 TV가 걸려 있었고 간이 책상도 있어서 업무 같은 거 보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화장실도 넉넉한 크기의 샤워실, 변기, 그리고 저는 사용해보지 않았지만 비데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호텔에 왔고 제가 구글 리뷰를 찾아봤는데 호텔 리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뭐 위치상으로도 안 좋고 서비스도 안 좋고 여기에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도 안 열고 언제 열지도 미정이라고, 그래가지고 후기가 되게 안 좋았는데, 근데 진짜 막상 지하철에서 내려서 오니까 진짜 동네가 별론 거예요. 막 주사기 바늘 이런 거 떨어져 있고 막 해가지고 좀 무섭다, 좀 도로도 더럽고 그랬었는데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보니까 그 리셉션에 계신 분이 자기네 호텔이 두 정거장 사이에 있는데 구글맵이 한 10초 정도 더 가까운 곳으로 항상 안내를 해가지고 그 역으로 오는 거래요. 맞다. 그리고 지하철 딱 내리자마자 대마 냄새가 엄청 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래서 평가를 안 좋게 했구나 했는데 그 한 정거장 전인가 후인가에 내리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와보려고 하고, 저희가 어차피 좀 저렴한 항공권이랑 숙소를 구매를 한 거라 엄청 좋을 거라고 기대는 안 했는데 그냥 엄청 좋지는 않은 그런 수준인 것 같고요. 근데 구글 리뷰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리뷰가 너무 안 좋게 있어가지고 좀 사실 걱정을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지금 6시 15분인데 오늘 진짜 더웠거든요. 37도 정도였는데
체감 온도도 37도라고 나오는데 왜 이렇게 진이 빠지고 못 참겠는 거예요, 진짜 그 더위를. 남편이 원래는 더위를 더 못 참는데 남편은 씩씩하게 캐리어도 끌고 다니는데 저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자라에서 산 드레스를 입었는데 이게 좀 오늘 처음 입는 건데 좀 꽉 끼거든요? 근데 이게 땀이랑 이렇게 되니까 온몸을 막 옥죄어오는 그 느낌에 막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를 맞게 샀는데 너무 꽉 끼가지고 소재부터가 좀 꽉 끼는 소재 같기는 하고 또 딱 정자세로 있을 때는 엄청 옷이 짧지 않은데 계속 걷다 보면 이 허리춤부터 이렇게 말려 올라가가지고 엄청 짧아지는 거예요. 걷다 보면. 그러니까 계속 이 엄청 쨍쨍한 이 드레스를 계속 이렇게 막 내리면서 입으니까 그걸로도 너무 진이 빠져가지고 집에 가면 버리고 싶을 정도로 드레스가 너무 별로고 저도 샤워를 빨리 하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여름에 여행했다 보니까 야외에서 음식 서빙을 받은 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름이라 그런지 모기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엄지손가락 이 중간에 하나 물리고 또 팔에도 몇 방을 물렸는데 이게 진짜 땡땡 붓고 엄청 간지럽더라고요. 진짜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 간지럽고 땡땡 부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름에 여행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이제 다 씻고 나가려고 하는데 옷은 이렇게 갈아입었고요. 호텔에 이 호텔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탈리아가 다 그런 것 같은데 그 투어리스트 세금이라고 또 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 호텔은 7.5유로 인당 그리고 숙박당이래요. 그래서 저희는 둘이서 3일을 있기 때문에 45유로를 냈습니다. 예전에 포르투갈 갔을 때도 냈었고 체코에서도 냈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좀 투어하는 대로 유명한 나라들은 이렇게 걷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것도 여행 경비에 추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밤을 파네요, 로마에도. 신기하다. 5유로. 로마는 관광 도시답게 가지각색의 기념품이 정말 다양했는데 이렇게 나체 디자인의 앞치마도 굉장히 다양하게 남자 여자 거 다 볼 수 있었고 조금만 걸어가면 다 기념품 가게라 이것저것 비교하면서 기념품을 고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자석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깨질 것 같은 자석들은 1유로부터 시작해서 손상이 잘 가지 않을 것 같은 자석들은 3유로, 5유로까지 이렇게 가격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관광 명소가 많은 만큼 정말 다양한 디자인의 자석들이 있어서 좋았어요. 저희 남편은 이렇게 칼 같은 걸 좋아하는데 이런 기념품도 있었고 관광 명소들을 딴 이런 아기자기한 기념품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되는 콜로세움이랑 트레비 분수 이런 것들이 크기별로 디자인별로 정말 다양하게 있어서 보는 재미가 진짜 쏠쏠했어요. 이렇게 예쁜 재떨이도 있었고 본인이 원하는 관광 명소가 들어간 이런 스노우 글로브를 고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완전 흔하진 않았지만 지나가다가 이렇게 파스타 모양으로 된 자석도 발견을 했어요. 이거 지금 보니까 너무 귀여운데 하나 정도 사올 걸 그랬나 봐요. 시티 쪽에서 저녁에 걷다 보니 이렇게 매대를 펼치고 단돈 1유로에 모든 자석과 열쇠고리를 포함한 기념품을 파는 곳을 발견했어요. 퀄리티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그냥 기념품 샵에서 파는 거 못지않게 괜찮은 것들이 많아서 저희는 여기서 가족과 친구들 거 대량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쉽게도 사오지 못했지만 로마에서 유명한 리몬첼로라는 이 레몬맛 나는 술을 또 기념품으로 많이 사오시더라고요. 사탕부터 젤리 다양하니까 여러분들은 꼭 하나씩 사와 보세요.
그 외에도 로마에서 제가 느낀 것들은 이렇게 공공 화장실에 변기 커버가 없는 곳들이 종종 있었고, 횡단보도 같은 것은 아일랜드랑 비슷해서 그냥 신호등이 켜지는 게 아니라 건너고 싶을 때 버튼을 눌러야 이렇게 신호등이 바뀌는 거고, 누른 상태에서는 빨간 글씨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충격 먹었던 게 운전하는 것들이 굉장히 위험해 보였는데, 좌회전과 반대편 차선 우회전에 신호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렇게 혼돈의 카오스처럼 우회전과 좌회전을 한꺼번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고 여기서는 운전 못하겠다 싶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날에 저녁 비행기를 예약해서 짐을 맡겨둘 곳이 필요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로마 시티에서 이렇게 짐을 맡겨놓을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터미널역으로 가서 이렇게 노란색 비아지올리티라는 사인을 따라가다 보면 나오는데, 구글맵에서도 좀 찾기가 어려웠어서 길을 좀 헤매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기 추천합니다. 이렇게 사이즈별로 짐을 몇 시간씩 맡길 수 있는 곳인데 코인 락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바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락커에 있는 설명대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크기, 그리고 얼마나 원하는지 기간이나 시간을 설정하면 되는데, 저희는 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어서 미디움 사이즈를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원하는 시간대에 가능한 미디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돈을 좀 더 내고 라지 사이즈를 선택하게 됐어요. 크기는 이렇게 소, 중, 대로 있고, 시간은 밤 11시 전까지였나? 계속 가능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짐을 찾으실 때는 저희가 예약할 때 받았던 링크를 통해 혹은 SMS 문자를 통해서 인증을 하면 문이 열리는 시스템이고, 예약 후 결제를 하면 어떤 번호의 락커가 설정이 됐는지 이렇게 번호가 떠요. 그리고 문은 자동으로 열리게 되니까 열린 상태에서 짐을 다 집어넣고 문을 닫으시면 그때부터 이제 사용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짐을 찾으러 왔을 때 번호 인증을 했더니 이렇게 문이 바로 열리더라고요. 한번 열린 문은 다시 닫을 수 없으니 꼭 짐을 찾으실 때만 인증을 하시면 돼요. 집으로 돌아올 때도 라이언에어에서 비자 체크를 해야 했고, 줄이 엄청 길지는 않았지만 직원이 한 분밖에 안 계셔서 오래 걸렸어요. 로마 공항에서의 면세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고, 저희가 시간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쇼핑은 하지 못했어요. 로마 공항에서는 출국을 할 때 출국 심사도 있어서 국적별로 나눠져서 간단한 심사 후에 출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명시된 이 나라들은 자동 출입국 심사로 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공항에서 이렇게 화장실에 빈 자리 개수 세주는 것이 있길래 신기해서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저희 앞뒤로 앉았었는데 남편 옆에 여자분이 양보해 주셔가지고 또 같이 앉아서 갑니다. 럭키비키잖아. 여러분, 럭키비키잖아.